저희가 이 원장님 모시면서 네.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비염 때문에 얼굴 관절, 특히 광대 근처가 아플 수 있나요? 이비인후과, 턱관절 전문병원 다 찾아가봤지만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하시네요. 특히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나면 코 안쪽을 비롯해서 콧대 근처의 광대, 아래턱까지 통증이 생겨요. 어떤 콘텐츠에서 원인이 비염으로 인한 부비동염일 수 있다고 해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답이 나왔네요. 아, 그래요? 비염이 심해지고 이제 코막힘이 심해지면 이제 부비동까지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부비동이 보통 이제 광대 쪽, 예. 눈 중앙, 또 이마 부위에 존재하는데 네. 대부분 이제 그런 통증을 유발하는 건 이제 급성 부비동염이거든요. 네, 근데 급성 부비동염이 대부분 요 광대 쪽 부비동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이제 광대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이제 급성 부비동염을 이제 의심해야 됩니다. 비염은 면역력 떨어졌을 때 더 심해지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이제 병이 컨디션 떨어지면 감기 걸린 경우가 있잖아요. 네. 비염의 그런 유발이 잘 생기시는 분들도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그런 증상들을 억제하고 있었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 증상 유발이 더 될 수는 있겠죠. 충분한 답변이 됐었죠.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비염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더 심해지나요? 네. 네라고. 됐나요? 네. (34세) 남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체온에 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 했습니다. 음식 먹을 때, 샤워할 때, 외출할 때 등등 기온 체온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그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콧물이 흡니다. 처음엔 알러지성 비염인가 싶어서 이비인후과 가서 알러지 검사를 했는데 이상 요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여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선 코에 뿌리는 치료제 꾸준히 뿌리고 심하면 먹는 약 처방받고 먹으면서 맵거나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 먹지 말고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거 먹지 말고 술 줄이고 담배 피지 말고 등등 일반적인 말씀만. 이게 왜 이러는지 무슨 요인인지 상세히 여쭤보고 싶었지만 당시 한창 코로나 시국이라 제 뒤로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밀려있어서 엄두도 못 내고 예예만 하고 나왔네요. 충분한 대답을 못 들으셨을 수 있는데 네. 치료 자체는 이제 맞는 치료를 받으신 거고요. 알레르기가 아닌 이제 비염 중에 대표적인 게 혈관 운동성 비염이죠. 혈관 네. 운동성 비염. 알레르기가 아닌데 이제 다른 일반적인 자극, 온도 변화나 네. 뭐 그런 담배 연기나 그런 자극에 이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건데 온도 변화 이게 이제 큰 자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온도 변화뿐만 아니라 술, 담배나 다른 자극들을 좀 줄여줘야 네. 증상이 좀 줄어들게 되고. 제가 보기에 이분은 지금 코로나 때 병원에 가고 아직 안 가신 것 같은데 아. 코로나 끝났으니까 병원을 한번 가셔서 비염이라는 것도 이제 좀 마스크 쓰고 이제 생활하면 네. 또 황혼에 좀 덜 노출되니까 조금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안 불편해서 안 가셨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체온이 확 오르면서 코가 붓고 재채기를 시작해요. 알러지 검사, 진먼지, 진드기만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재채기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이거 다 진단을 하셨네. 체온이 오르면서 재채기하는데 이건 왜 그럴까? 체온이 오르면서 재채기가 나온다. 대부분 비염 증상이 이제 저녁 아침에 심해져요. 예. 네. 자러 누우면은 이제 누웠을 때 비각기가 커지거든요. 네. 이제 코막힘 증상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일반적인 항원이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일반적인데 네. 침구류에 있잖아요. 그렇죠. 잠을 잤을 때 몇 시간 동안 그 항원에 노출이 됐을 수 있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달려가는 곳이 화장실이잖아요. 네. 화장실이 보통 온도가 좀 낮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이것도 결국 온도 차이 때문에 온도 차이와 이제 어떤 잘 때 노출됐던 진먼지, 진드기 항원에 대한 자극이 되겠죠. 아가들 코 막혔을 때 쉽게 코 뚫는 방법이 있나요? 성악과에서 뭐 콧물을 뺄 수도 있지만 이제 집에서 대부분 애기들은 이제 코를 자발적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좀 이제 콧물 빼주는 이제 기구들도 있고 뭐 약을 복용해서 콧물을 줄이던지 아니면 이제 코를 좀 넓혀주고 또 고여 있는 콧물을 빨리빨리 빼주는 게 일단 빨리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집에서 병원이 안 열고 네. 약도 없을 때 급하게 이 코를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애기들은 대부분 이제 비염이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비후성 비염 진단받기는 어렵고 대부분 이제 콧물 때문에 막히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냥 잘 때 콧물 빨리 빼주는 게 좀 음. 빨리 좀 잘 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아이들도 비염이 심하면 비염 수술을 해야 되나요? 이 수술이라는 게 이제 보통 애기들 막 코막힘 심할 때 아데노이드 수술이라든지 편도 수술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비염 수술도 마찬가지고 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렸을 때 이제 하게 되면 네. 출혈을 이제 막기 위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애들이 이제 가만히 있질 않기 때문에 편도 수술을 했는데 갑자기 피가 나. 네. 그러면 지혈해야 되니까 이 벌리고 있어 했는데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6, 7세 이상에서 네. 편도 수술이나 아데노이드 수술을 하게 되고 대부분 소아에서 코 막히는 건 이제 편도 아데노이드 쪽이 더 많고 만성 비후성 비염이 돼서 막히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소아 때 비염 수술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코가 흐를 때 코를 흥해서 네. 풀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나은지. 풀 수 있으면 푸는 게 좋죠. 다만 너무 과도하게 콧물이 없는데 너무 계속 풀거나 그러면 이제 점막이 부어 있는데 세게 풀면 이제 코피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코 안에 뭘 쑤셔 넣거나 그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찐친들이 다 질문 주신 것까지 다 했는데 원장님 혹시 네. 비염 환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혹시 없으세요? 비염 약물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네.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수술 자체에 대한 두려움? 네. 그런 분들 계세요. 전 비염이 되게 오래됐는데 1, 2년 전부터 코막힘이 너무 심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이제 지식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술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그 우리 네.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막 켜지고 막 이 마취 막 하고 막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를 막 어떻게 할 것 같고 막 네. 그런 공포감이 있어서 수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겁을 내는 것 사실상 같아요. 이제 수술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시술 정도의 그 범위가 되고요. 네. 그리고 마취가 싫으시면 어른들은 이제 국수 마취로도 가능해요. 그래요? 환자분들을 편하기 위해서 수면 마취를 하는 거지. 국수 마취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마취다는 건 너무 거부감이 심해. 그러면 국수 마취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홍성문 원장님 모시고 비염과 관련돼서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